선생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일정 가운데 시간 내셔서 오늘 연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은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연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클래스팅이 어떤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저희가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클래스팅 AI 디지털 교과서의 차별점. 저희는 이제 아시겠지만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기업이고 저희가 AI 에듀테크 기업 중에 유일하게 검정을 통과한 회사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AI 코스웨어로는 이미 3,500개 이상 학교에서 쓰고 있고 그걸 통해서 검증이 됐고 AI 디지털 교과서도 네, 잘 검정이 돼서 통과가 됐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AI 기술력입니다. 아무래도 AI 디지털 교과서다 보니까 그리고 웹 환경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이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또한 그거를 AI로 추천해 줄 수 있도록 엔진이 고도화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기술력들을 저희는 계속 고도화해 오고 기술력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맞춤 학습 설계 노하우도 이미 저희가 코스웨어로 검증을 했죠. 그래서 수학 기초학력 부진 해결, 요즘에 기초학력 관련 고민 많으시죠? 그 부진이 해결됐다는 사례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학 성적도 향상이 됐다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역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012년 되게 오래됐죠. 10년 이상 네, 서비스 운영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학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한수학교육학회와 지금 같이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항의 고도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와의 풍부한 파트너십이 이제 디지털 교과서도 어쨌든 구매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간소화해서 학교에서 좀 더 편하게 한 번에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하면 가장 또 수학 쪽에서는 위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진단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가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 추적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91.5% 정도의 정오답 예측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맞힐지 틀릴지를 이미 인공지능이 학생의 학습 능력들을 파악을 해서 그 다음 문제를 어떤 걸 줄지 그 결과에 따라 추천하는 그 모든 로직들이 네, 고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추적 모델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이 가능한데 이거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병원을 가시면 의사 선생님의 처방, 그 처방의 도구는 MRI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진표 작성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 얼마나 그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정밀한 처방들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AI가 학생의 수준에 맞게 결손된 사전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네, 진단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저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AI 디지털 교과서 올해 처음 도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을 할 때 얼마나 이게 쉬운지,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될 텐데요. 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선생님께서 조금 이따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이걸 누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혹은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도 교사 중심적인 기능들이 충분히 구성이 되어야지 학생들과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보명적으로 수업 콘텐츠가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콘텐츠들이 일단 교과서 콘텐츠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외에 EBS 콘텐츠라든가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자료들도 자유롭게 탑재를 할 수 있게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어느 상황에서 또는 어떤 수업을 구상을 하든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이 된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 방식을 좀 바꿀게요. 제 얼굴이 나오는 방식으로 좀 바꿔보고 잠시만요. 네. 왜냐면 선생님 제 얼굴 보시는 것도 뭔가 친근감 느끼시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공유를 한 화면에서 보실 수 있게 네,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AI의 핵심 기능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그 수업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수업 전에는 학생들에 대한 진단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는 선생님께서 그 설계한 것 가지고 진행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개인화 평가 또는 동일한 문제를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AI 튜터의 도움을 얻어서 맞춤 학습을 유도하는, 또한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그런 절차들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한 학생들이 잘하고 있다면 보상을 통해서 내적 동기부여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쌓이는 게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대시보드들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학습 분석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이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업 전중후에서 그러면 선생님께서 실제로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일부는 실습을 하고 일부는 시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진단입니다. 진단. 이 선수학습 진단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마다 결손된 개념은 다 다를 겁니다.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결손된 개념이 없겠지만 부족한 친구들은 어디서부터 결손이 됐는지, 이 친구는 몇 개의 개념을 어려워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동일한 시간 안에서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다 진행하시기에는 한정된 시간으로 어렵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진단평가는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단원을 지정해서 볼 수도 있고, 또는 학생들이 내가 이 단원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본인의 출발점을 진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단 기능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진단평가로 내보겠습니다. 네, 방정식과 부등식을 제가 선택을 할 거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선택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평가를 실시시킬 일시를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 학생을 모두 또는 특정 학생만 선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 선택해서 일단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같이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AI 학습, 혹시 이거 공통수학 1 안 되어 있으신 분 1로 꼭 바꾸셔야 됩니다. 네. AI 학습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선생님이 낸 진단평가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시작하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진단평가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게 아무래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암산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세 개 정도만 답을 알려줄게요. 3, 12, 1입니다. 3 필기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12, 1입니다. 그래서 세 개만 제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진단평가는 지금 처음에 문제들은 동일하게 나갈 거예요. 근데 학생들마다 부족한 개념이 있는지 틀리는 그 여부에 따라서 문제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 12, 1 이 세 문제는 다 똑같이 풀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선생님들의 찍기 능력을 보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암산을 해서 빨리 푸시거나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일까지 3번까지는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50대 세 차를 팔았고 한 대당 2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적으면서 풀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게 다 기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풀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6문제만의 진단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보시면 7번, 네, 7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친구는 지금 결손 개념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찍는 거는 양해 바랍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9번에서 지금 평가가 종료가 됐네요. 나름 찍기 실력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있는 2차 함수의 활용,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쪽은 제가 이해가 좀 있습니다. 근데 2차 함수 쪽이 결손된 게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발견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단어 진입 전에 어디가 결손됐는지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이 진단평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결손된 개념은 학습하기를 누르게 되면 해당 개념에 대한 문제를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10개를 추천해 주고요. 10개 중에 6개 이상 정답을 맞히게 되면, 6개 이상 정답을 맞히게 되면, 이게 앞서 보셨던 여기에서 사전학습 필요한 단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완료가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개념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계속 부족한 것들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말씀드렸고, 평가 리포트에서 내가 필요했던 그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 평가 상세 보기를 하게 되면 이걸 펼쳐 볼게요. 그럼 제가 했던 필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라색 띠가 있습니다. 보라색 띠가 있고, 보라색 띠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필기 보기를 누르게 되면 제가 풀었던 필기 내용들이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해설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진단평가를 보라고 했고 학생들은 진단평가를 응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선생님이 AI 학습에서 이 진단평가를 아까 냈었는데 그 학습 현황을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지금 세 분, 많은 분이 참여를 하시지 않았네요. 세 분 참여를 했고 지금 100% 사전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지금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 2학년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김한길 학생으로 테스트한 선생님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저는 9문제 풀었었고 이 선생님도 9문제 풀었는데 6개를 맞췄고요. 네, 여기에 2차 함수의 활용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또 다른 선생님 거를 한번 볼게요. 네, 정미르 학생으로 푸셨던 선생님은 12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들은 세 문제를 저희가 다 똑같이 잘 맞췄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많이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쭉 구멍이 났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빠르게 진단평가를 보게 되면 우리 반이 얼마나 이 단원을 도입을 할 때 준비가 완료가 됐는지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진단평가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학생별로 어느 개념부터 결손됐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선생님께서는 진단을 볼 단원을 지정을 해서 아이들한테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마다 결손된 개념이 다른 것들을 AI가 발견해 줄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결손된 개념을 학습하기를 통해서 보충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 것들은 중학교까지 개념이 연결이 됐었는데요. 만약에 초등학교까지 연결된 개념일 경우에 학생들이 타고 내려가서 계속 틀리면 초등학교 개념부터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결손 보완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된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진단평가가 선생님이 수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일단 기존 수업에서는 교사에 의해서 이 모든 평가들이 진행이 됩니다. 학습지를 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앞서 봤던 것처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문항들을 관련된 선수 개념들을 모아 온다든가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고 결과 채점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발견하는 것까지도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기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그 한 번의 활동으로 모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데이터 기반에서 결손 개념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문항을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도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셨겠지만 학습하기 누르면 부족한 부분을 바로 학생 스스로 조치를 해 나갈 수 있게 기능이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많은 개념이 결손된 학생들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 친구한테 빨리 가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환경들이 제시가 된다는 게 이 진단평가 가져오는 수업의 변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경감이 되고 학생의 그런 결손 개념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다는 것들도 큰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진단평가를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수업을 설계를 해볼 겁니다. 이 설계는 얼마나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든 자료들을 추가를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진단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설계하러 갈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저희 지금 인터페이스 설명 안 하고 제가 넘어갔었어요. 간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홈으로 항상 오시면 내가 뭘 하러 넘어가야 될지를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업을 했던 게 있으면 다시 보거나 아니면 해야 될 수업이 있다면 진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홈화면에서 다 보실 수가 있고 뭐 만든다든가 과제를 낸다든가 우리 반의 학습 현황을 본다든가 아니면 공지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고 최근에 했던 수업의 결과들도 선생님께서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화면에 가면 우리 반의 현 상황을 내가 다 볼 수가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파악을 또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수업 만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 건데요.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설명하는 이걸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업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기존에 만들었던 수업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반에 들어가실 경우에는 1학년 2반에서 했던 수업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기존에 했던 수업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는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 만들면 아무래도 교과서기 때문에 슬라이드처럼 PPT 슬라이드처럼 장표가 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재구성을 할 때는 이 모든 장표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장표만 남기고 삭제를 하는 겁니다. 네, 삭제. 진단 우리 했으니까 진단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건 공학 도구는 한번 써보면 좋겠다. 이렇게 남기고 나머지는 뭐 좀 이렇게 삭제하는 방식으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문제를 넣어보도록 페이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추가해서 자료 추가를 누르게 되면 수업 자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업 자료는 뭐냐? 교과서의 자료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추가하고 싶은 단어, 그러니까 이전 개념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전에 내가 했던 수업들 중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장표들을 보여주고요. 이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해서 이걸 추가하게 되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간 페이지는 가장 아래에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잡아서 올리면 드래그 앤 드롭이 다 가능해요. 위치가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 문제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고, 영상 자료 같은 경우에도 단원에 맞는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수업이나 이런 것들 하실 때 이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평가 문제입니다. 평가 문제는 보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평균 정답률이 50%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한 보통 난이도로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AI 보조교사의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도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전에 내가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잘 했었나?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개념에 대한 확인들을 난이도를 보통으로 한번 내보자 해서 놓고 싶은 것들만 추가하는 거. 이렇게 원하는 평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도 평가명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선생님께서 정하실 수가 있고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건 내 자료가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파일 올리기를 통해서 제가 일단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파일 찾기를 통해서 PDF 파일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라는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 좀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만들기가 생겼어요. 이 기존에 없었는데 자료 만들기는 에디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도입을 선생님께서 직접 만든다라고 한다면 PPT 슬라이드 다 전환해가지고 가져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는 클래스팅 AI 연수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올려봤고요. 유튜브 링크 같은 것도 선생님께서 여기에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는 아무거나 하나 아까 제가 이 노래를 틀었었는데 이 노래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식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제곱을 입력을 하고 y 제곱도 입력하고 이게 3이다 라고 해서 제가 하면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입력을 해서 만드실 수도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추가한 자료들은 또 이렇게 추가 들어가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도 한번 다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하면 가장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 말씀드렸죠. PDF도 추가해 볼게요. 내 자료에서 그 다음에 아까 2차 함수의 그래프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구성이 끝났다. 라고 하면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수정해서 언제 할 수업인지 입력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홈에 가게 되면 선생님께서 수업을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편집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을 하게 되면 아까 저희가 재구성하던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수업 시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수업이 열리게 됩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함께 보기, 그러니까 슬라이드 쇼 기능이 제공이 되면서 수업이 시작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이 실습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화면이 떴을 겁니다.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보는 화면에 고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고정이 되고 선생님이 페이지를 넘기면 따라서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필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이 학생의 화면에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계속 따라서 선생님이 넘어가는 대로 따라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학생들을 제어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 입장에서 필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필기를. 학생 입장. 선생님도 한번 써보세요. 이제 제가 함께 보기를 풀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필기도 한번 해보고 메모장도 한번 써보세요. 뭐 이런 텍스트도 입력을 해보시고 복소수 이렇게 텍스트도 입력을 해보시고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업 페이지에서 알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 막 이렇게 했으면 뭐 필기도 하고 하겠죠. 네, 그럼 학생들에 대한 모니터를 페이지 단위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링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필기를 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고 지금 참여 중인 학생, 미참여인 학생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한번 잠깐 넘겨볼게요. 모니터링을 해보면 지금 페이지에 안 따라온 학생들이 다 보입니다. 지금 3쪽에 있는 정밀 학생, 저희가 방금 3쪽에 다 있었죠. 16쪽에 있는, 3쪽에 있는 김서준 학생,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잘 참여하고 있는지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화면 보기를 누르게 되면 학생이 썼던 필기라든가 혹은 메모들 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단위로 학생들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 학생이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지 잘 참여하고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런 수업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다 제공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게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수업 쪽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함께 보기를 눌러서 평가 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평가 쪽으로. 네, 평가 쪽으로 넘어와서 평가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학생은 지금 선생님께서 문제를 풀게 안 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필기는 가능합니다. 네, 아주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으신 걸로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필기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정답을 안 쓴 상태로 제출하려고 하면 풀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들도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선행 화면으로 다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니터링 화면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가? 이 친구는 지금 틀렸네. 이 친구도 1번을 틀렸네. 2번도 틀렸네. 막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랑 같이 문제를 풀다가 많이 틀린 문제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바로 함께 보기를 해서 풀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중에 많이 틀린 문제를 바로 해설 강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이렇게 바로 문제에 대한 뷰들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도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문제가 이런 뷰어 기능들도 같이 제공한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평가는 일단 종료하고요.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당연히 영상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서 이런 마지막 페이지, 활동, 알조메스를 활용하는 활동 기능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 화면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학생 화면에서 제가 알조메스의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렸고요. 교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교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점도 찍을 수 있고 여기에서 수식을 활용해서 입력기를 활용해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뭐 태블릿을 쓸 경우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거죠. 이렇게 수식을 활용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출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답을 다 입력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을 때 선생님 화면에서는 또 모니터링 화면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화면을 눌러서 보게 되면 지금 미완성 제출이라고 나오죠. 이 친구가 다 작성을 안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화면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 친구가 그렸던 알조메스 그래프 또는 작성을 했는데 틀렸는지 맞췄는지 그런 결과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구들도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들도 선생님께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 장점이긴 하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선생님께서 알조메스 갔다가 수업했다가 뭐 이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도구 했다가 그다음 평가 문제 줘서 채점했다가 그런 여러 절차들을 계정 로그인 로그아웃 하면서 계속 했을 텐데 그런 것들 필요 없이 한 수업 안에서 모두 이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여기 아래 보시면 종료 버튼 있죠.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수업을 종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수업이 종료됐을 때 AI 과제를 바로 배부할 거냐 아니면 학생들의 수업 후기들을 볼 거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어땠는지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기게 되면 선생님께서 다음 수업 설계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느꼈구나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과제 배부로 넘어가서 선생님께서는 종료된 수업, 저희가 2차 방식과 2차 함수를 했기 때문에 그 수업에 대한 결과들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바로 낼 수 있다라는 그 환경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업했던 아이들한테 문제를 내보겠냐 이런 것들도 바로 제시가 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실습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시간 관계상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릴 거라서 좀 더 스스로 제가 보여드린 화면 따라 하시면서 눌러보실 분들은 눌러보셔도 됩니다. 자, 자유롭게 수업을 설계할 수 있게 수업 자료를 선생님께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또한 평가 문제를 만들어서 넣거나 영상 자료나 선생님께서 직접 만든 자료 PDF나 이미지, 영상 같은 것들 다 추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몰입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몇 페이지를 학생들이 보고 있는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들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화면을 제어해서 학생들에게 필기를 공유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AI 보조교사의 학습 지원 부분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수업이 끝났어요. 아까 끝났을 때 AI 보조교사가 문제를 한번 내보시겠냐라고 물어보는 걸 볼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주도적으로 단원 평가라든가 총괄 평가를 보셔야 될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보조교사의 도움을 얻어서 평가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웹전시본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웹전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이걸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다 로그아웃을 하고 웹전시본으로 제가 들어오니까 이제 데이터가 좀 쌓여 있어요. 제가 데이터 있는 클래스의 화면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수업했는데 그 학생들의 성취 완료 수준들도 다 보일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아까 봤던 데이터 없는 그 데모 연수 계정은 없었는데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학생들이 학습을 했는데 그 참여를 어땠는지에 대한 것들도 인사이트로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의 참여율이 높고 이 친구는 수업에 참여 안 했다. 이런 것들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에서 이런 것들 되게 명확하다라는 것들 말씀드렸고, 이제 과제 배부나 AI 학습 평가 쪽으로 넘어가 봐서 AI 보조교사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볼 건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수업이 종료가 되면 그 단원으로 지정이 돼서 학생들의 성취 완료 수준이라든가 부족한 친구가 누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지난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 중에 부족한 개념이 발견이 됐으니까 이 친구한테 맞춤 문제를 배부해 보세요라고 원클릭으로 문제를 AI 보조교사가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학생의 학습 수준, 그러니까 빠른 학자한테는 어려운 문제, 느린 학자한테는 쉬운 문제를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배부할 날짜랑 종료 일자만 지정을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알아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께서 하실 게 없는 아주 간단한 원클릭 과제 배부, 맞춤형 과제 배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부가 완료됐고 과제는 항상 아래에 이렇게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원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선생님께서 단원을 선택을 하시고요. 소단원, 그러니까 핵심 개념 정도까지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몇 문제를 낼 건지 선생님께서 먼저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난이도도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문제의 구성이 이렇게 AI가 하 난이도만 선별해서 추천해주게 되어 있고요. 어떤 문제가 나갈지 선생님께서 미리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배부를 할 날짜, 종료할 날짜 이런 거 지정하고 받을 학생은 모든 선택 혹은 특정 학생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AI가 맞춤형 문제를 주는 거는 선생님께서 원클릭으로 학생들까지도 알아서 지정을 해서 배부해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건 선생님 주도적으로 특정 학생만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모든 학생을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난이도를 지정을 한다든가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원 평가는 한 개 단원, 총괄 평가는 여러 단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원 평가, 총괄 평가는 동일한 문제를 선생님께서 지정한 난이도로 지정한 학생한테 내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단원 평가 결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놨습니다. 단원 평가 여기 있죠. 상세 보기를 누르게 되면 최근에 3명이 모두 평가를 완료했는데
정답률 20% 이하인 학생이 있다. 그 학생한테는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이 복소수의 성질이랑 사칙 연산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선생님께서 짚어주면 좋을 것 같다. 이 평가 단위에서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정답률 분포도를 보니까 오답인 학생은 이 0에서 20% 아주 지금 성취 수준이 좀 낮은 상태이고 다른 친구들은 뭐 60에서 80, 80에서 100 훌륭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념별로 정답률도 보여줍니다. 어떤 개념 우리 반이 어려워하는지 특히 지금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많이 어려워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특히 취약한지 오답인 학생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평가했던 그 시험지 결과들도 선생님께서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필기했던 내용들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오답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3번 문제를 많이 틀렸죠. 3번 문제를 선생님께서 해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단위로도 학생의 그 결과들을 선생님께서 모아서 보실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조교사 이런 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평가 결과들도 다 요약을 해주기도 하고 채점도 자동으로 해주고 누가 성취 수준이 부족한지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AI 맞춤 학습은 앞서 제가 학생 수준에 맞춰서 다 나간다라고 했었는데 상세 보기를 눌러서 실제로 한번 보시면 이 김한길 학생은 1번 문제가 F는 이걸 기억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이걸 보고 오답인 학생은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인데 첫 번째로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습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학생 수준에 맞춰서 좀 다른 문제가 다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동오답표가 없는 게 다 다른 문제가 나가기 때문에 정오답표 없이 문제가 추천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일한 문제와 맞춤형 문제를 선생님께서 AI 보조교사의 도움을 얻어서 빠르게 낼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살펴봤던 게 홈 수업 AI 학습에서 선생님께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었고요. 넘어가서 학생 화면에서의 AI 학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화면에서 AI 학습으로 들어갈게요. 네, 이제 AI 학습을 학생 화면에서 보여드릴 건데 AI 학습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방금 평가 위주로 좀 말씀드려서 그 평가 쪽을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가 쪽을 정리하고 학생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쪽을 정리해 보면 기존 수업에서는 선생님께서 학습지 준비를 하고 모두가 보통 다 같은 문제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채점을 하시고 나서 그 결과들을 이제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해설 강의를 하시는 그런 환경들이었을 텐데 실제로 이 변화된 수업에서는 AI 보조교사가 선생님의 이 평가를 모두 도와줍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낼 거면 난이도를 도와주거나 맞춤형 문제를 낼 거면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평가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채점도 되고 피드백도 제공이 되는 거. 그리고 오답 노트를 통해서 선생님께서는 나중에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학생도 스스로 보충을 할 수 있게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께서는 빠르게 클릭해서 문제를 배부해 줄 수 있고 바쁜 학생은 추가적으로 문제를 선택해도 또 내줄 수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량 증가에도 이런 AI 보조교사의 도움을 얻게 되면 이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 게 이제 학생들이 AI 튜터의 도움을 얻어서 스스로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게 튜터가 어떻게 맞춤 학습을 추천하는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 이제 빠른 학습자, 느린 학습자의 비교를 좀 보여드릴 건데 빠른 학습자 같은 경우는 단원 마무리나 심화 학습을 추천해 주지만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 학습이나 개념 학습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라서 추천하는 학습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맞춤형 문제로 주거나 학습을 추천해 주는 게 이제 번거로웠을 텐데 그런 것들 AI 튜터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화면을 넘어가서 이 친구는 성취 수준이 지금 낮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전학습, 개념학습, 문제학습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학습을 누르게 되면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학습에 나갈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빠른 학습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성취순 상. 자, 이 성취순 상인 학생으로 제가 들어가 보면 홈에서도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추천 학습이 나오게 되는데 단원 마무리, 문제 학습, 심화 학습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취 수준에 따라서 튜터가 추천해주는 학습들이 다르다. 맞춤형 코스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학습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위에 필기를 하면서도 당연히 풀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튜터가 있죠. 튜터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눌러서 2차 방정식에도 너무 개념이 많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이다. 얘도 알려주고 어떻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개념들은 튜터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풀어보려고 했는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 문제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AI 튜터가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에서 모르겠어요를 누르게 되면 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힌트는 비계에 따라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 튜터에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서 알려줘요. 이게 아무래도 줄거리다 보니까 읽기가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서 알려주고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누르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 접근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겠니? 라고 알려줘요. 그래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네, 이제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힌트를 준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번역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어를 쓰는 학생들도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또는 스크린 리더 기능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실업자 같은 학생들도 충분히 학습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 기능은 다 제공이 됩니다. 모든 화면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참여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튜터의 도움을 얻어서 정답을 나가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는 동기부여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이제 나의 목표를 살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성취 수준을 높이거나 아니면 일주일 동안 몇 문제를 풀겠다. 혹은 매일 공부하겠다. 이런 것들을 목표를 세울 수가 있고 문제수를 이제 정해 다음 주까지 100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렇게 하루에 지금 7.6문제 풀었는데 더 많이 풀어보겠다라는 거죠. 문제 목표를 만들어서 이제 공부하러 가게 되면 이 학생들의 학습 목표 달성률을 선생님께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상을 동기부여 메시지도 보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학습하러 왔더니 이제 학습 화면으로 왔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할 때 내가 한 학기 동안 배웠을 때 어디가 또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학습 맵을 누르게 되면 1년 동안 배워야 될 다양한 개념들 중에 특히 내가 어느 개념을 어려워하는지 지금 이 친구는 빠른 학습자라 가지고 부족한 개념이 없지만 특히 이런 3차 방정식 풀이가 약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해당 부분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강화시키면서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면 해당 개념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구나, 정복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의 학습 맵이 제공이 되고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내가 풀었던 문제 중에 어떤 개념을 내가 어려워하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날짜별로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틀리게 되면 정답이 안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맞힐 때까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오답 이런 재도전 기능들도 기능 제공을 하면서 오답을 해결할 수 있는 또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같이 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AI 학습에서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빠른 학습자, 느린 학습자에 맞춰서 추천을 해주는 AI 튜터의 기능도 있었지만 맞춤 교육 지원도 해주면서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개념을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제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단계별로 해결을 해본다든가 그런 것들을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 기반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달성률도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답에 대해서도 한 달 동안 내가 많이 틀렸던 거 개념들뿐만 아니라 날짜별로 내가 틀렸던 개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나의 학습 기능을 제공해서 해당 개념에서 내가 어떤 개념을 어려워하는지 그 부분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반 맞춤 학습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 모두가 보통 동일한 학습, 그러니까 1단원에 교재에 있는 문제들만 풀도록 한다든가, 선생님이 주는 문제만 푸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을 텐데, 또한 선생님께서 그걸 채점하고 분석해서 빠른 학습, 느린 학습 판별해서 그런 환경들이 보통 많이 놓여져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수업에서는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빠른 학습자든 느린 학습자든 본인 수준에 맞는 학습을 추천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바로 채점이 되다 보니까 빠른 학습자가 느린 학습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또래 교수법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용이하게 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튜터가 또 동작을 하죠. 그래서 맞춤 학습 추천이라든가 동기부여 요소라든가 아니면 모르는 개념을 추천해 준다든가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강화가 된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피드백이나 동기부여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피드백 같은 경우는 AI 보조교사가 학습했던 그 모든 여정들을 분석을 해서 선생님께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반의 학급별 진도라든가 학생의 학습량 변화라든가 학습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요약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또한 학급 단위로서 학생들의 변화들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또한 학생 개별에 대한 데이터들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 학습 현황입니다. 그래서 홈에서 지금 학생 화면이었고요. 네, 홈에서 학습 현황을 가셔도 되고 여기에서 학습 현황을 가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홈에 오면 모든 길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학습 현황에 왔더니 AI가 지금 피드백을 요약을 해줬습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적당해 보인다. 근데 이제 성취 완료는 한 62.5. 괜찮죠? 네, 그다음에 이 몇몇 학생들이 성취 수준이 낮으니까 보충지도 학습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 그리고 어떤 개념을 좀 어려워하니까 수업하실 때 이 부분 유의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지금 선생님께서 수업 한번 진행했더니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변화, 난이도에 대한 분석들 다 제공을 해주고요. 학생들의 학습량이라든가 아니면 단원 안에서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그리고 누가 약한지 그리고 펼쳐보면 특히 이 학생은 어떤 개념을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에 다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피드백이 용이한 거죠. 그 다음에 성취 수준 분포도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노력이 많이 필요한 학생은 누가 있는지, 훌륭한 친구는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단어는 원하시는 대로 바꿔가면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별 분석으로 가게 되면 이 학생이 아까 목표 세웠었죠. 목표에 따라서 얼마나 달성했는지 아직 0이에요. 네, 그리고 이 0에 대한 피드백을 선생님께서 줄 수 있는데 이 친구한테 응원해요. 목표 달성 화이팅! 뭐 이렇게 응원을 보내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상세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 학생 개인에 대한 피드백도 AI가 요약 메시지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어떤 영역을 학생이 좀 어려워하는지 또 학생이 단원 안에서 어떤 개념을 잘하고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수업에는 잘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이 오답 노트 어떻게 오답들이 어떤 게 있는지들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죠. 방금 제가 아까 이 학생에게 피드백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학생은 이렇게 처음에 딱 들어오면 선생님께서 보낸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대시보드 제공이 되게 되어 있고요. 학생도 본인에 대한 피드백을 AI가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학생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기능적으로는 좀 한번 쭉 시연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이런 대시보드들은 교사가 직접 분석하던 그 하나하나의 데이터 분석들을 간단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반의 경향성도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기도 하고,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다음 수업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들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희가 모든 기능을 살펴봤었고요. 하나 안 본 기능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탭은 다 살펴봤었는데, 학급 게시판을 안 봤어요. 이 학급 게시판은 모둠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한다든가 그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 같은 거는 뭐 이미지를 추가한다든가 영상을 추가한다든가 파일 추가도 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댓글 답글 식으로 네이버 카페처럼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누가 이런 걸 눌렀는지 또한 내가 쓴 글을 누가 읽었고 안 읽었고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유롭게 선생님께서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도 과제를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과제 단위로 학생들이 잘 풀었는지 제출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평 과제, 그러니까 파일을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텍스트로 입력한 것들을 제출을 하게 한다든가 할 때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실제로 수업 설계 모듈은 선생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교사 지원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공통된 기능 아니면 학생 지원 기능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고 선생님께서 일반적으로 수업하는 그런 모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때는 그 흐름에 맞춰서 배치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참여 중심 수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걸 수업 초에 할 건지 후에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배치를 쭉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능을 한번 다 뜯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의 교사 재구성 기능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이 수업에서 AI 튜터를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수업에서는 내가 이런 기능을 써야겠다라는 것들 배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런 선생님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대할 때 바람직한 마인드셋입니다. 실제로 모든 수업에서 다 쓰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이 단원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적절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다라고 하면 뭐 다시 다음 단원에 써도 되니까 그렇게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이제 평가에서만 활용을 해 보신다든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실제로 적용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약한 재구성을 할 것인지 강한 재구성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재구성은 실제로 AI 디지털 교과서에 제공되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고 강한 재구성 같은 경우는 내 자료를 추가하기도 하고 선생만의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미리 AI 디지털 교과서의 접근 방식을 정하고 수업을 설계해 보시면 더 유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릴게요. 왜냐면 유튜브에 실제 선생님이 발표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는 게 더 유익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 실제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업 대상을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해서 함수 쪽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도입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을 보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필기도 하는 모습들이 보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집합에서 필기를 하시기도 했고 혹은 이 위에서 바로 선생님께도 화면 넘겨가면서 학생들이 답을 말하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둠 활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클래스의 합격 게시판, 이 합격 게시판 기능을 활용해서 썼던 것들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이 잘 제출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시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 화면,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학생들이 제출했던 답을 보고 이 학생은 이렇게 했네, 잘 했구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 위에 그림에서 필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 함수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AI 학습에서 선생님께서 맞춤형 과제를 내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게 했더니 지금 이 여기에 있는 친구들도 처음으로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를 접했는데 AI 튜터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본인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추천해 주니까 되게 좋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수업 종료 후에 아이들에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맞춤형 학습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다양하게 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지금 1차시짜리 수업으로 좀 축약을 해서 진행을 했지만 실제로 다차시로 나눠서 어떻게 수업을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할지 선생님께서는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 유튜브에 가시면 실제로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느꼈던 것들은 이런 AI 챗봇, 튜터의 도움을 얻었더니 좋았다. 그리고 필기도 할 수 있었으니까 너무 좋았다. 학생들이 제출했던 결과들도 같이 바로 보면서 하니까 되게 생동감 있었다. 뭐 이런 피드백들도 많았었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한 곳에서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RGOS도 로그인했다가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도 썼다가 뭐 썼다가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시기도 했었고요. 학생들의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서 참여 현황들을 바로 알 수 있었고 느린 학습자들이라든가 잘 못 따라오는 학습자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실제로 적용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은 나에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 기능을 꼭 수업에서 써야겠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AI 디지털 교사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잘 적응을 하셔서 선생님께 도움이 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